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실강 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최소한 한 6개 정도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적게 나오면은 한 4개, 4개, 5개, 한 6개까지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만 2~3개가 나올 거고요. 외국인도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고내, 허가내 이런 내용들 보시고요. 자, 신고도 뭐 6개월인가 60일인가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내고기는 30일밖에 안 되는 대기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거의 한 2개 정도는 하나 좀 적게 나오면 하나가 나오는데 최소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만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무 가셨을 때는 신고를 정확하게 늦으시면 안 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은 뭐 300만 원, 100만 원, 좀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그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 거기도 꼭 하나 정도는 꼭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그리고 어떤 것을 신고할까요? 무슨 내용을 신고할까요? 그리고 언제 할까요? 누구에게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 구성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하나 정도는 언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7강 정도로 한번 오셨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좀 생소하시긴 하실 건데, 이제 월세도 전월세도 신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상당히 골치 아파진 내용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부동산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근데 조심하실 게 중개주상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시험 문제 났었고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돈도 안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은 신고할 것도 아예 아닙니다. 누가 그거 갖고 투기할까요? 자, 돈 생기면 토지 사볼까 아니면 건물 사볼까입니다. 아파트 사볼까 아니면 오피스텔 사볼까 이런 생각할 겁니다. 자,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거래도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는 신고 안 한다입니다. 자, 토지 건물은 조금 범위가 좁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니고, 그리고 거래도 뭐 전세가 됐건 아니면 저당권이 됐건 지역권 아예 지상권 이런 것들은 모두 들어갈 건데 그런 거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매도 안 들어가요. 상속도 안 들어가요. 여기는 증여도 안 들어가요. 외국에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신고 시기. 자, 꼭 정리해 놓으실까요? 자, 신고는 언제 할까요? 근데 계약금 치르자마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60일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0일로 또 당겨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실 게 이제 계약 체결입니다. 개인 중도금, 잔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금은 등기할 때 뭐 소유권 취득을 하고 있을 때가 잔금이겠지만요. 아닙니다. 빠릅니다. 그입니다. 계약 체결일, 요 계약 체결일부터 이제 얼마라고요? 그리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여기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계약 체결이니까 이제 언제? 잔금 아닙니다. 잔금 이미 늦었습니다. 뭐 중도금도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60일인 적이 있었는데, 자, 원래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60일, 이건 너무 여기는 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한 달 정도니까요. 한 60일 정도 되면 잔금 치르고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신고하겠냐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너무 길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30일로 딱 반으로 잘라놨습니다. 30일 내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 일요일이라고 안 했으니까요. 좀 짧거나 긴 달, 뭐 2월 같으면 28일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10월이나 12월 그러면 또 여기는 31일도 있을 겁니다.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요? 하루하루 아예 날짜를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일요일이거나 아니면 요 당일이 이제 일요일, 공휴일 그러면 다음 날로 하여튼 공공기관 문 여는 날로 거기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고 관청. 요 신고를 하는 신고 관청. 근데 요 신고 관청하고 등록 관청은 분명히 다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 관청.
그리고 여기 이제 자,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다 중개사무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여기는 자, 부동산 등의. 자, 부동산 등의 이제 소재지계입니다. 소재지. 물건 있는 쪽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소재지의 그리고 시나 뭐 요건 속이진 않겠지만요. 군이나 그리고 어디라고요? 시군구. 시군구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중개사무소 그러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그러면 아니고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는 서울, 근데 물건은 저기 인천. 그럼 어디입니까? 물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가겠지만, 게입니다. 어차피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하니까요. 자, 중개사무소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물건 따라가요. 물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건 이제 너무 그냥 쉬워서 안 속일 건데 뭐 시도 아닙니다. 여기 몇 개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공구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돌도 우리 뭐 라면도 있잖아요. 팔도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광역시도 6군데 그리고 특별자치시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요. 자, 시도 너무 여기는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번거로울 거라는 겁니다. 서울에도 25개 구가 있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도 아닐 거고요. 아니면 또 국토교통부 여기 이제 더 엉뚱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게입니다.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나중에 대비하실 때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그래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 상위에 해당될 겁니다. 중간에 중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급 관청계입니다. 시도 라고 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나란히 바빠요계입니다. 자, 시도도 바빠요계입니다. 막 몰려들 거니까. 근데 여기는 많을 거니까요. 226개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웬만하면 엎어지면 딱 코 닿으면은 시군구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신고해라? 시군구계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지 꼭 점검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답이 없다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자, 신고상. 여기서 이제 신고상은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신고상은 뭔가라고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 있을까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내용들 잘 보셔야 돼요. 권리 관계, 권리 이전의 내용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있을 건데요. 거래 당사자 매도인은 누구고 그리고 매수인은 누구고 그래서 뭐 매도인은 이제 홍길동, 매수인은 이몽룡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인적 사항 그리고 자,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뭐 거래했을 거니까 거래한 사람이 누구냐 신고를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시장님이 궁금해요 그럴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또 돈 들어온다, 세금 낸다, 취득세 낸다 해서 이제 거기에 관심이 계실 겁니다. 인적사항. 그래서 이제 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구체적인 걸 안 물어볼 건데 주소까지도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거래당사 인적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부동산의 이제 소재지 어딨냐고 그입니다. 소재지나 그다음에 지번이나 그다음에 이제 면적, 지번 그리고 면적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 같은 것을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면적은 얼마인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요 부동산 등의 이제 종류, 자, 종류가 뭐냐입니다. 자, 종류가 뭔지 여기도 이제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이제 연립인지 건물인지 건물에서 이제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아니면 다세대 다가구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도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자,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그다음에 거래 금액. 요 거래 금액도 신고를 해 줘야 되고입니다. 거래 금액.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거래를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자, 거래 금액 이제 지금은 아예 이제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을 수립하십시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조정 지역 기억하시고 조정 지역이나
그다음 이제 투기 과열입니다. 투기가 정말 심하다는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다 검색해 보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괜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지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나 그리고 뭐를요? 입주 언제 이사 갈 건지 입주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투기 과열 보시가요. 투기 과열 지구는 객관적인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 그럼 이제 통장 사본 같은 것들 쭉 내서 이제 얼마 정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을 해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만약에 우리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 입법에서 조건 기한을 많이 배우실 겁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도 여기도 이제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계약 체결일 예전에 계약일이라고 됐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한 날짜 10%입니다. 계약 체결일. 그다음 이제 중도금이 아니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 뭐 지급일입니다. 언제 줄래? 요거 날짜입니다. 몇 년, 몇 월, 몇일입니다. 그리고 지급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이 아니라 그입니다. 심하게 되면 꼭 낼 겁니다. 계약 체결일 그리고 중도금이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일 그리고 잔금 지급일입니다. 실무 가면 다 이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했을 때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인적사항이나 그리고 상호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상호라든지 이제 중개사무소가 어딨냐 소재지 이런 것들을 신고를 다 해주시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명칭이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첫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이용 제한입니다. 공법에서 맨날 배우실 건데요. 자,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는 거래 규제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또 거래 계약서도 배우실 겁니다. 저 거래 계약서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입니다. 확인 설명할 때 다 했다 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군수구청장님이 부동산의 이용 제한이나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을 알 이유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예 여기서 매수인 쪽에서 알아야지 여기는 알 필요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관심 대상이 아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권리 이전의 내용. 이거 매매 하나인데입니다. 매매 하나인데 무슨 권리 이전의 내용을 신고할까요? 그겁니다. 안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권리 관계도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었던 지문들입니다. 권리 관계. 요 권리 관계도 자, 이거 신고할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뭐 소유권이 어쩐지, 지상권이 어쩐지, 조상권이 어쩐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님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권리관계 확인 설명에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매수인이 궁금하잖아요. 교육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뭐 중개 보수도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취득 관련된 조세 뭐 여기 뭐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아예 안 들어가고요. 취득 관련 조세 이런 취득 관련된 조세도 이제 여기는 우리 시장님이 신고할 대상이다. 시장님한테 아니다. 신고 간정이나 신고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뭐가 있고 이제 뭐가 없는지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자 간간히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신고 대상, 요 신고 대상을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신고할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먼저 부동산. 그러니까 요 부동산이니까 자 부동산에는 아까 보셨던 토지나 건물은 요 토지라든지 그리고 건물은 요 토지나 건축물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아까 보셨던 임목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럽니다. 신고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입니다. 공장재단이나 그리고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는 안 들어간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예 해당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부동산에 매매계약만, 요 매매계약만 들어가지 경매나 그리고 여기는 증여도 안 들어갑니다. 교환도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매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 무상으로 준다는 증여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 아까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상호 교환, 바꾸는 거 요것도 이제 꼭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도 안 들어갑니다. 경매가 됐건 그리고 공매가 됐건 탈세도 못 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상속도 당연히 안 들어간다.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급계약. 여기서 이제 공급계약인데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이제 만들어준다. 만들어서 준다. 우리 공급, 수요 공급도 배우실 건데 개론에서 입니다. 만들어준다는 공급계약.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급계약은 8개. 8개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 법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 대상도 모른다. 나중에 30일 넘어가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날아온다. 요것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대상에서 많이 나오고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 박스에 우리 4개 모두 그 법률이 바로 다 신고 대상이었다. 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주택법. 주택법도 당연히 우리 배우시게 될 건데 주택법. 자, 여기서 이제 세대수가 좀 많은 겁니다. 30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을 건축해서 공급해서 주잖아요. 이런 주택법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건물 받았네, 토지 받았네, 신고하세요. 그래서 주택법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는 계약도 뭐를 해라?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 대상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도시 및 우리 새 아파트입니다. 헌화 아파트 주고 새 아파트 받는다입니다. 도시 및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을 겁니다.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을 정말 뭐 하겠다? 정비를 하겠다 입니다. 정비하겠다. 자,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요, 입니다. 오래돼서 이제 그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헌집 지고 아예 새집 받는 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땅을 받겠네요.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우리 공법에서 다 배우실 겁니다. 도시개발법도 환지이계입니다. 아주 엉망인 땅을 주고 그리고 아주 반듯반듯다. 예전에 뭐 구획정리 사업일 겁니다. 그런 아파트를 여기서 이제 땅을 받는 거입니다. 여기는 새 아파트 받는 거, 여기는 아주 이쁜 땅. 환지로 해서 이쁜 땅 받는 거 교환. 환지니까 교환해주는 토지를 받는 게 바로 도시개발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빈집 및, 자, 빈집 및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 및 그리고 집이 비었네요. 소규모, 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을 겁니다. 그냥 빈집이 어쩌고. 자, 뒤에 문장 안 바꿀 거니까요. 자, 빈집, 집이 비어 있는데 그리고 규모를 적게 하는데 그걸 정비하겠다는 특례법이 있을 건데 여기도 어차피 집을 공급받을 거니까 여기도 공급받으면 뭐 해라? 신고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이제 공공주택. 여기 이제 청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자, 공공주택 모두 특별법도 여기도 이제 공공주택 여기도 특별한 법도 여기도 어차피 공급받을 거니까 뭐 해라? 신고해라. 자,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도 어차피 집 받으니까 여기도 신고해라.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공장할 때 많이 나올 거고요. 공법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산업입지및 바로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에서 정말 많이 나온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발에 관한 법률도 어차피 공장 받을 거니까 공장을 공급받을 거니까 뭐해라? 신고해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가 이제 택지 개발. 우리 주변에서 택지 개발 많이 합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 여기도 이제 공급받으니까 뭐해라? 신고해라. 그입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건축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건축물은 주택이 아닙니다. 저 건축물에 요 건축물의 뭐에 관한 법률? 분양에 관한 법률. 자, 의도적으로 여기 다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 뭐해라? 신고해라. 그래서 몇 개입니까? 정말 팔딱팔딱 뛸 건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몇 개? 8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세계 법률 그리고 여기 어차피 뭐 정비하는데 여기도 이제 집이 비었으니까 정비하겠다. 여기도 정비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아주 친하게 보는 세계 법률 그리고 예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여기도 같은 정비니까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해서 이제 몇 개 법률이라고요. 여기는 8개. 8개입니다. 자, 아무리 봐도 건축법 없네요. 농지법 없네요. 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들어간다. 여기 꼭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국토법 다음으로 건축법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농지법은요. 농사지어야지 무슨 농지법이 대상 이거냐고. 뭐 여기 괜히 또 농가주택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유사해 보이는 막 이상한 법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임대주택법 막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입구 없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지위. 자, 공급받는 바로 여기 이제 지위의 매매 계약도 뭐해라? 신고를 해라 계입니다. 신고해라 계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가 이제 자, 첫 번째는 이 8개 법률하고 똑같습니다. 자, 먼저 주택법 등입니다. 주택법 등에 자, 요 이제 주택법 등의 법률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는 자로 뭐가요?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선정된 뭐라고요? 지위. 요 지위 계입니다.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위의 매매 계약도 뭐 한다? 신고한다. 자, 주택법 등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도 뭐 한다고요? 여기도 선정의 지위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2개 법률은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비법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정비법과 그리고 빈집 여기 얘기하는 빈집입니다.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요. 하나는 관리처분이 나옵니다. 시기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법에서 배우실 건데요. 여기 이제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 사업 시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삽질할 사람이 아예 아닙니다. 뭐라고요? 관리처분. 우리 공법 배우실 때 이 관리처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배우실 겁니다. 관리처분. 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나면은 헌집 주고 새집을 받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감정 평가만 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자, 인가로 이제 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을 겁니다. 입주자 들어가잖아요. 입주자로 그리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도 뭐해라? 신고해라 겁니다. 집 받았잖아요.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도 뭐해라? 신고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 빈집은 삽질할 사람만 여기는 아예 밀어버리진 않고 거의 빈집을 정비만 하다 보니까요. 누가 사업한대 그러면 집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나게 되면 여기는 공급받는 자로 그리고 선정된 지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럴 때도 뭐해라? 신고해라 합니다. 여기는 관리처분, 여기는 사업시행.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본 수업 때도 더 자세하게 보실 건데, 자, 분명히 좀 시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좀 빠르고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입니다. 뭐 조합이 설립되고 그 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나오고 이사 가고 건물 철거하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중공검사 받고 이사를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은 나중에 한번 다 배우실 건데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 정비법은 그리고 여긴 또 관리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자, 분명히 좀 다르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너무 많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도 더 자세하게 또 보실 거고요. 자, 거기다 이제 우리 공법 시간에도 또 자세하게 또 배우실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그냥 많이 하려고 하시면 계속 스트레스 받이고 그리고 공부하기도 또 힘들고 하시니까 자, 그때 한번 차근차근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꼼꼼하게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